12월 10일 셀트 자리입니다. 일단 금일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7,000명대 나왔습니다. 지금 사흘째 지금 7,000명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7,022명이라고 합니다. 위중증 환자도 852명, 사망자도 사망자도 53명. 일단 10일 기준 신규 확진자 7,022명 부분이고 사흘 연속 지금 7,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감염자 3명이 추가돼서 63명이라고 하고요. 위중증 환자 852명, 어제도 800명대 부분이었죠. 그래서 최다 부분이었고, 금일도 역시 852명, 그리고 사망자는 하루 새 53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명률 0.82%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재택 치료, 재택 그냥 대기자 2만 명대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루 병상 대기자가 1258명이라고 합니다. 재택 치료자 2만 명대,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거의 없는 부분이겠죠. 말 그대로 지금 병상 나올 때까지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 79%대라고 하고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3%라고 합니다. 79%, 73%대라고 그러고 숫자상으로는 70%대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거의 중환자 병상 없는 부분입니다.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거리두기 강화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하루 1만 명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의료계 말 그대로 천원미 교수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이었죠. 체육관, 컨벤션, 병상 전환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빠르게 퍼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른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의료계는 체육관 병상이라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집에서 병상 배정만을 기다리다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자동차 대신 컨테이너가 들어찼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임시 병상입니다. 서울시는 이곳과 서울의료원 분원에 올해 초부터 이런 컨테이너 병상을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병원보다 열악한 환경에 2달 전 운영을 멈췄지만 다시 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수도권에서만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임시 병상 마련에 부정적입니다. 의료의 질을 유지하며 중환자들을 돌보기에는 환경이 적절치 않단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뒤 따질 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집보다는 체육관에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의료진이 모니터하고 제대로 된 대학병원 중환자실하고 비교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못한다? 기가 없는 거죠. 정부가 제대로 병상 확보를 했으면 병상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입니다. 체육관이나 컨벤션을 만들면 그건 난방이 다 돼 있잖아요. 난방 모든 게 다 돼 있으니 거기는 병상만 좀 갖다 놓고 필요한 인력은 이제 각 병원에서 지원을 받든지. 정부가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코로나 이후 지급한 돈은 3조 원이 넘습니다. 자영업자 보상금 2조 원보다도 많은 돈을 지급했지만 여전한 병상 대란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아무튼 정부 정말 뭐 하고 있나요? 정말 현장 전문가들 의견 듣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자기들 탁상 행동만, 탁상 공론만 하고 있습니다. 흥다그룹 마침내 약간 해결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결이라고 하면 약간 디폴트이긴 한데 조금 시장의 파장이 가장 적은 제한적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흥다그룹 제한적 디폴트 선언했고요. 그래서 신용평가사 피치 일단은 신용 등급 강등되었습니다. 강등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흥다그룹의 파산이 드디어 공식 선언되면서 지난한 빚잔치의 대여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흥다 파산은 일단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수개월 전부터 예견되었던 부분이었고 정부 주도하에 질서 있는 퇴진이 계획된 만큼 그 충격이 당장은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로 전염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용평가사 피치, 헝다 신용등급 제한적 디폴트로 강등했던 부분이었고요. 중국 정부 대마불사식 구제는 없다. 하지만 시장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일단은 조금 개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헝다가 무질서하게 붕괴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면했지만 중국 정부는 슈자인 회장이 25년간 일궈낸 부동산 제국 헝다를 구제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찻잔 속의 태풍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그냥 불확실성이 또 약간 사라지는 부분이죠.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이신 될 때까지 님이 조금 홍보 부탁을 해서 홍보를 드립니다. 일단은 글을 올린 부분인데요. 될 때까지 님이 일단 SNS 상으로 많은 좀 전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만 잠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코로나 걸리면 그저 항체 치료제 적극적으로 처방받아라 라는 그런 그 내용 부분인데요. 내용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와 관련하여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주위에 생기신다면 50세 초과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낸다고 보건소에서 그러면 무조건 항체 치료제 맞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잊지 마세요. 무료고 부작용 없고 일주일 아니면 다 나아요. 반드시 주사 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1시간 맞으면 끝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해열제 주다가 폐렴 오면 그때 중환자로 가면 주사 못 맞아요. 그땐 다 나아도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이 주사는 일주일 안에 맞아야 후유증 없이 깔끔하게 낫습니다. 올해 2월달부터 나온 치료제인데 안 놔주다가 이제 중환자 많이 생기니까 쓰려고 하네요. 보건소에서부터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놔달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치료제가 원가로 40만원대라 안 주고 있던 거니까 중증 환자가 많아서 감당 안 되니 이제 쓰려고 합니다. 50세 이하는 기저질환만 맞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정식 승인이 났고 우리나라에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주사는 무료니까 꼭 50세 초과분들은 참고하시고 이웃에도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요 내용 자체가 약간 카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좀 많이 전파 및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될 때까지 님이 좀 홍보를 좀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아침에 그죠 저희 셀트리온 보도 자료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임상 결과에 대해서 최초 발표를 한 부분의 보도 자료로 나온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해외 학회에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 임상 일상 결과 최초 발표했습니다. 일본서 열린 유케어 2021에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 임상 일상 결과 최초 공개했고요. 결과 부분은 당연히 오리지널 의약품과 약동학 동등성 및 유사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600명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도 순항 중 부분이고요. 2023년 상반기 내 완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9일 유럽 알레르기 학회 2021년 컨퍼런스 알러지성 천식, 만성 두드러기 및 만성 비부비동염 치료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 CTP39의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했다. 유케어는 두드러기 진료 및 연구, 교육 등에서 회원기관 사이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역량 유지 및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단체로 올해 학회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로 개최된다. 셀트리온은 이번에 처음으로 결과를 공개한 임상 일상에서 18세에서 55세 사이 건강한 피보험자 176명을 등재하여 3개군으로 나눈 뒤 각각 유럽 시판 졸레어, 미국 시판 졸레어, 그리고 CTP39를 단회 투약,
투약 후 결과 비교 분석에서 CTP3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약동학적 동등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비교군과 유사한 안전성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졸레어는 제넨테크와 노바티스가 개발한 항체 의약품으로 2020년 기준 매출이 대략 한 3조 9천억대라고 하고요. 2019년 7월부터 안전성과 약동학 평가를 위한 글로벌 임상 1상에서 착수했고 임상 1상 중간 결과에서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었죠. 진행 중이고 글로벌 임상 3상은 세계 각국의 임상 시험 기관을 통해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CTP3구와 졸레오와의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해 유효성, 동등성 및 안전성 측면의 유사성을 입증해 2023년 상반기 내에 임상 3상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자가 면역 질환 및 항암 분야에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전 세계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바이오 의약품을 조기에 선보일 수 있도록 남은 임상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보도 자료를 올린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리 셀트리온 그죠? 매년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하나는 꼭 내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 3상 중인 게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5개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뭐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가 임상 3상 완료가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임상 3상 중인 것만 4개가 있습니다. 아무튼 회사는 기술력 아무튼 인정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는 무한하게 성장해 나갈 회사입니다. 아무튼 회사는 저희를 배반하지는 않겠지만 그죠? 현재 약간 경영진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사는 믿고 투자하실 만한 회사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